안녕하십니까. 이제 20대 국회도 내일로서인지 임기가 끝나고 올해부터는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이 시점, 이게 이제 교대되는 그런 시점이 돼가지고 이 국회도 좀 이사도 뭐 서로 해야 되고 또 지금 날라 들어오실 분들 또 준비해야 되고 좀 어수선한 한때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좀 할 일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은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투표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게 본투표하기 전에 3, 4일 전에 토요일, 일요일날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본투표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사전투표가 제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 거냐. 왜 그러냐면 이 투표함이 보관이 되고서 개표가 될 때까지 3, 4일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누가 우리 여야 참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봉인된 상태로 있는데 이번에 봉인 딱지가 또 다른 데서도 발견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그 안전성 문제, 이 문제가 오늘 많이 거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 둘, 셋. 22세 이공계사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준선입니다. 이 부의장님께서 29일이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날이지만 마무리를 잘 끝까지 하고 가시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의장님을 모시고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전 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미나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의 주제 발표를 한 20분 좀 넘게 들은 후에 토론자의 의견을 듣고 그 후에 이제 플로어에 있는 질문이 계시면 질문을 받고 종합적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세미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죠.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게 헌법에 있죠. 있습니까? 없어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어디로 옮기려 했습니까? 세종시로 옮기려 하니까 또 헌법 위반됐다. 이런 판결이 나서 옮겨갔죠. 우리 여야 6인 협상대표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3사람, 여당의 3사람. 근데 야당, 여당이 이 정치관계 협상대표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했느냐. 완전 합의제를 했습니다. 선거법 완전 합의제가 돼야지만 통과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1대 국회의원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고 통합당이 100석을 가지고 있는데 3사람 대표가 나와가지고 완전 합의제로 선거법을 만들자면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선거법이 왜 완전 합의제에 않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헌법에 있다 이거예요. 헌법에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게 헌법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또 우리가 평소에 법률가들이 그게 500년 역사의 간섭법으로 정해졌다. 이 선거법의 완전 합의제는 헌법상 나는 간섭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야구를 하는데 여야가 야구나 시합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한쪽은 9회까지 공격하고 한쪽은 8회까지만 해라. 균등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든 선거법안에 기본 이념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금권 선거를 막고 그 다음에 선거 공영제를 제가 도입을 시켰습니다. 이 사전투표가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세계적 추세를 모두 동의하느냐? 이 여야가 바뀜에 따라서 지구의 구름에 따라서 이거를 해석을 자기 편의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전투표라는 미국의 경우는 우편투표예요. 사전투표라는 게 우편투표를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요. 자기 서명을 신고해놓고 신고해 놓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서명해서 투표를 보내면 서명용지를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전투표. 러시아는 제가 러시아를 한번 갔는데 러시아 대통령 선거 할 때는요 온 공무원이 공적 업무를 중단시켜요. 민원 처리를 안 하고 선거에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제도로 한 게 악용하면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게 러시아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럼 우리가 21대 총선 일정을 한번 보면은 투표일을 4월 10일로 정하였는데 선거운동 개시일은 4월 2일이고 사전투표는 4월 10일부터 4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본선거 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간 13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본선거 이게 법을 만들 때 그렇습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그렇죠? 법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법은 원칙이 커야 되고 예외는 적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입니다. 법 만드는 사람의 입장은. 근데 어떻습니까? 본선거는 며칠입니까? 하루잖아요. 하루. 근데 사전선거는 투표일은 며칠입니까? 이틀이잖아요. 예외가 원칙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이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라는 거죠. 예외가 원칙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게 입법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용호 의원님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됐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상당수 지역에서 심지어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만이 전도된 것으로서 시정돼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집권 여당 의원도 당연히 와서 이러한 정말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21대는 꼭 개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오늘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여당의 임무를 방기하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이제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 조금 전에 강소연 전 의원님도 말씀했지만은 법정 선거일이 정해져 있는데 불구하고 법정 선거일은 하루밖에 없는데 이제 사전투표를 4일 5일 전에 무려 이틀간 이렇게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가 되고 또 유권자들의 참정권 선택이라든지 또 유권자의 어떤 그 후보 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그러한 매우 기형적인 사전선거 제도를 하고 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선거일 투표 인원과 사전투표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15개 지역에서 선거일 투표 인원이 더 많았으나 시군구로 따지면은 전북 지역은 15개 중에 13개 지역이 사전투표 인원이 선거일 투표 인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투표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투표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법에 법정 공휴일로 해놓고 있는 뭐 그런 입장에서 이 사전투표를 이틀간 과연 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어제도 중앙선관위에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관계자들의 얘기를 옮겨보면은 사전투표율이 10%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사전투표의 취지를 거의 지금 잃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 따르면 21대 총선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건이 무려
139건, 그 중에 선거 무효 소송이 137건, 당선 무효가 2건입니다. 그런데 20대 총선은 13건입니다. 그래서 13건과 20대와 21대 이렇게 많은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선거를 불신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투표지에 바코드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굳이 QR코드를 고집해서 법 위반 논란을 자초했고 투표지를 공식 보관 상태가 아닌 앙박스에 보관한 사태, 이거는 서울시 도봉구 선거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일부 개표 과정에서 참가인의 확인 과정 없이 개함하고 일부 밀봉 도장이 훼손된 것 이런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살 수 있다. 사전투표 이틀을 해야 될 것은 아예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일관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짧은 기간 투표해봤습니다만은 투표원이 100명, 300명이 있어도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의 문제점을 이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전투표제도 이것도 투표를 높이지 않은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제안이 나왔으니까 그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별 깊은 상황 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모든 제도가 이제 그 제도를 시행해 보면 아 이게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뒤늦게 깨닫는 게 많은 것처럼 이 제도도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이 제도의 문제점이 이렇게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21대 총선 결과 지금 사전투표 결과와 본투표 당일의 결과가 너무 판이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집권당이 우리가 이런 문제점 제기한다 해서 쉽게 이걸 고치자고 할 때 따라줄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헌법적인 문제점 없는 것인가, 법리적인 문제점 없는 것인가, 여기에 착안해서 아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정도가 나야 겨우 고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회보장선거 감시회의의 백서, 부정선거 감시 백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전투표나 이번 선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투개표 참가인을 저희들이 투표 참가인을 1918명을 정당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투표를 감시를 하고 개표 참가인을 123명을 정당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감시를 해보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감시는 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내온 각종 이 문제점들 어떤 문제가 있었다 사건 일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텍스트로 발행했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사전투표나 투표 분류기나 개표 분류기나 이런 것들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순간에 있으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이번에 저희는 부정선거 감시 백서를 보고 각종 올라오는 자료를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검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토론의 결과가 잘 정리돼갖고 중앙선관위, 행안위, 법사위 이렇게 통보돼갖고 정개특위에 통보돼갖고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의 활동대부를 했으면 좋겠다. 요 책자 말고 토론 행글, 프로그에서 대한 행글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서 실질참고가 되고자 하는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선거관리는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느냐?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에 의한 당권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일반 부정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일반 행정기관이 고발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당권선거 차단하려고 만든 거예요. 사법위원장이 박정희 대통령 초도 순찰하는 거 다 거절하고요. 거부하고 그 대통령으로 옛날에는 선거운동만 선거운동하고 국민은 선거운동 못 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장관을 이렇게 등록하고 대통령을 만들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거운동은 등록 접수 거부를 하고 법도 없는데 예천 총재가 동의시 보궐선거 때 헌법에 공정한 관리, 공정이라는 단어 갖고 단속을 했고요. 2000년도에 노무현이가 그
열린우리당 지지하니까 선관위가 경고를 했다 아니고 이와 같이 선관위가 총리를 주기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번 선거는 뭐 조혜주 때문인가 그런 상임위 때문에 그런 모르지만 이런 행위를 하면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86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선거 적시 시행하지 아니할 사업은 비공식도 하지 말고 발표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선거 기간 중에 그런 걸 발표하면서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적시 시행할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 전환 보조금 선거 후에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환 보조금하고 코로나 전환 기본소득은 다른 개념입니다. 코로나 전환 보조금 기본소득은 선거 후에 국회가 의사결정을 하고 법률을 정하고 국회가 예산을 확정해줘서 정부가 집행시 적법합니다. 이걸 문제 삼는 건 아니라요. 왜냐하면 정부는 자기 여당 표를 몰아주려고 어떤 계획과 보도하에 대통령 문재인님이 보도하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 기간 중에 매수 대상을 갖다 하해소득 70%를 해요. 전체를 안 가니까요. 하해소득 70%를 대상으로 해갖고 100만 원 주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선거 기간 후에 해도 되고 그 이거는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국회의 선거에서 의사결정권은 국회의원한테 주고 집행권은 정부한테 주고 성찰 반성권은 법원에 줬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하해소득 70% 저급한 측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발표를 딱 하는 거죠. 이거는 국회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협이고요. 4.15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제가 분노하는 것은 뭐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하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심판 판정에 불복해갖고 비디오 판독을 요구했는데 왜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하태경 의원은 민경욱 의원을 그런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는 사람을 탈당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감옥서에 간 가장 큰 이유가 뭔 같습니까? 그거는 박모 의원이 밝힌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히 확신하고 어떤 사람은 120% 증거가 있다고 그러지만 증거를 확실히 밝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투표율이 높으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투표율이 반드시 높이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를 높이는 게 좋다는 입장에서 호주 같은 데서는 투표를 안 하면 벌금, 페널티를 줍니다. 세금 같은 데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호주 같은 데서는 투표율이 80, 90%입니다. 80%, 90%. 제가 1982년 9월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들어서 이번에 투표 선거가 있으니까 투표에 꼭 하라 레지스터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는 그냥 명부에 쓰면 투표를 할 수 있죠. 근데 미국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레지스터를 하지 않으면 투표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레지스터 안 하면 되지 않을 거냐?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레지스터 등록을 하는 절차를 걸치는 불편함을 감수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또 지식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의지가 있지 않은 사람은 투표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그래서 투표율이 낮습니다. 미국이 넓고 이동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이 레지스터는 흑인들이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 해방되고 흑인들의 투표권을 갖고 이런 과정에서 레지스터를 둬갖고 등록하는 과정을 둬갖고 등록할 때 세금을 하나도 안 낸 사람 또는 문맹한 사람은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차별을 두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투표율을 미국에서는 자기가 등록하는 절차를 거칠 정도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투표율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투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신념을 갖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서로 믿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바르고 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단이 불복했으면 정정당당히 밝히십시오. 이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었습니다.